일본의 돌파구는 과연 있을 것이냐,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그렇죠.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면 그 엔화 약세를 유발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결국 엔화 약세는 궁극적으로 원화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우리 기업들과 일본 기업 간의 경쟁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통화 부양 정책을 더 강하게 펼 가능성이 있습니다. 통화 부양 정책 더 많은 돈을 중앙은행에 풀게 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.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여러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 일본 연기금들이 미국 국채를 역대 최대치로 지금 최근 사들이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일본에 있는 엔화 자금을 해외로 지금 빼내 가겠다는 거거든요. 엔화를 해외로 빼내면 엔화가 해외로 유출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더 많은 일본 연기금들이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, 독일 국채를 사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해외 자산 투자를 늘리면 엔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. 예. 그래서 통화 부양 정책을 더 강하게 펴고요. 일본 연기금들의 해외 투자를 늘려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요. 네. 두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사태로 보면 알지만 미국과 중국이 다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예.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도 그동안 코로나로 좀 잠잠하긴 했지만 수출 갈등들이 좀 있었죠. 무역 갈등들이. 지금 한국 정부가 5월 말까지 일본 정부가 한국에 했던 화이트리스트를 비롯한 수출 규제를 풀지 말지를 최종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최후 통첩을 한 상태거든요. 네. 일본 정부 입장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. 이게 한국에 손을 들어줘서 수출을 좀 살려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거고요. 또 한편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진 아베 입장에서는 외부의 적인 한국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좀 결집시키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거고요. 예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있다. 트럼프처럼 한국과 무역 갈등을 조장해서 좀 지지율을 높이고자 하는 니즈가 있을 거고요.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한국 수출에도 좀 마이너스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일본 정책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두 가지 요인 모두가 한국 수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감안하고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이제 엔화 약세를 좀 유도하는 그런 전략들을 앞으로 계속 또 더 강하게 이제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보호무역주의, 한일 간의 수출 분쟁이나 어떤 갈등 양상이 또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국의 우리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또 뭔가 넘어야 할 걸림돌이 또 만들어지는 거겠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그나마 이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기업 간의 어떤 경합하는 수출 품목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엔화 약세 정책은 한국 기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 한국 수출 기업들은 지금 미중 무역 갈등으로 새우등 터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무역 갈등까지 합쳐진다 그러면 우리 수출 기업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 동시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